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2025년 11월 27일 한국의 누리호가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던 날을요. 새벽 1시 13분이었죠. 13기의 위성이 완벽하게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만약 그 성공 뒤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발사 2주 전부터 시작된 국제 압박, 데이터를 믿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홀로 싸운 한국의 이야기가 있었다면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엘리자 그랜트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우주모니터링팀 소속이에요. 37살이고요. 12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발사 보름 전이었을 거예요. 11월 13일쯤. 만약 러시아 정찰 위성 하나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다면 어땠을까요? 코스모스 2413호. 궤도가 흔들리고 있다면요. 문제는 그 위성의 궤도였을 겁니다. 한국 누리호의 발사 궤도와 교차 구간이 있었다면요. 보고를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돌아온 대답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한국에게 발사 연기를 요청하라.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을 겁니다. 러시아 위성의 불안정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발사를 늦추는 게 더 위험했겠죠. 하지만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됐을 겁니다. 이게 안전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미국은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일본은 자국 위성을 먼저 보호하고 싶어 했겠죠. 유럽은 국제표준 주도권을 노렸을 겁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압박했을 겁니다. 발사를 연기하라고요. CNN, BBC, NHK가 한 목소리로 보도했겠죠. 한국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요. 하지만 한국에는 비밀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천문연구원이 독자 분석을 했다면요? 발사를 연기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결론을 냈다면요? 문제는 아무도 한국의 데이터를 믿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았다. 과잉 분석이다. 그렇게 묻으려 했겠죠. 만약 그날 밤 제가 결심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요. 규정을 어기고 익명으로 한국에 미국 내부 데이터를 보냈다면요.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해야 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11월 27일이 왔을 거예요. 한국은 국제 압박을 무릅쓰고 발사를 강행했을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리호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세계는 바뀌었을 거예요. 한국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겠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리호를 둘러싼 7일간의 기록입니다. 압박과 고립, 그리고 데이터를 믿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워싱턴 DC 사무실에 출근한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엘리자 그랜트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우주모니터링팀에서 12년간 일했죠. 그날 아침 화면에 이상한 데이터가 떴습니다. 러시아 정찰 위성 코스모스 2413호였어요. 궤도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죠. 시스템을 재부팅했어요.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자연 감쇄가 아니었어요. 지향성 추진 시스템의 제어 실패였습니다. 위성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즉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발사 일정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 네 번째 발사가 예정돼 있었죠. 발사 궤도를 겹쳐봤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교차 구간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겹치진 않았지만 러시아 위성이 계속 불안정해지면 위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알려야 한다고요. 2시간 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우주감시국 책임자가 참석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위성이 불안정하고 한국 발사와 잠재적 교차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어요. 한국에게 발사 연기를 권고하자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연기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예정대로 하는 게 더 안전한데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랜트,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러시아 위성이 문제라는 걸 공식화하면 외교적으로 곤란해져. 한국에게 조용히 일정을 조정하라고 하는 게 낫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정치였어요. 과학이 아니었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발사 연기를 요청하기로요. 그날 오후 한국에 연락이 갔습니다. 미국 측 제안이었죠. 국제 안전을 위해 발사를 며칠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표면적 이유는 우주교통 관리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러시아 위성의 불안정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발사를 늦추면 오히려 더 위험했죠. 그때 한국에서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었죠. 그리고 놀랐습니다. 한국 팀이 우리와 똑같은 결론을 내렸더군요. 아니, 더 정밀했어요. 그들은 러시아 위성의 회전율 증가, 열애석 비정상 패턴, 단방향 통신 불가 징후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냈죠. 발사 연기는 더 위험하다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이 옳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11월 15일이었습니다. 발사 열이틀 전이었죠. 국제우주감시협의체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서도현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국방부 산하 우주감시 전략가였습니다. 45살쯤 됐을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먼저 말했어요. 러시아 위성에 불안정 징후가 있다며 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요. 발사를 며칠만 늦추면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죠. 서도현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분석 자료였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위성을 분석했고 오히려 예정대로 발사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요.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그때 일본 측이 끼어들었습니다. JAXA 보안 담당 아유미 타카하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서 선생님, 이건 한국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 협력이 필요해요. 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우리는 과학적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하지만 아유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됐습니까? 독자 분석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유럽 측 대표 소냐가 거들었어요. 한국이 국제 규범을 무시하면 향후 우주 협력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발사 연기는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들은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이해관계만 계산하고 있었죠. 서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발사 일정을 유지할 겁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다시 말했어요. 한국이 단독 결정을 하면 국제적 신뢰에 타격이 갈 겁니다. 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국제안전권고 무시 논란. 기사는 한국을 비난하는 톤이었어요. 일본 NHK도 비슷했죠. 유럽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기사를 읽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건 공정한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이었죠.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위성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듣지 않았죠. 11월 18일 밤이었습니다.
발사 아흘의 전이었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건물은 조용했고 복도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러시아 위성의 불안정 패턴, 시간대별 악화 예측, 충돌 확률 계산까지 전부 완벽했죠. 문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우리 미국 데이터도 똑같은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정치적 이유로 묻혀 있을 뿐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뭔지 알았거든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죠.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러시아 위성의 세부 궤도 데이터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우리 팀이 분석한 최신 자료였어요. 공식 보고서에는 실리지 않은 내용이었죠. 위성의 회전 가속도, 추진제 잔량 추정치, 시간대별 불안정 예측 모델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수신자는 한국천문연구원 서도현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썼죠. 당신들이 옳습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짧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미국 내부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발사를 강행하세요. 데이터를 믿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이틀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팀이 긴급 내부 회의를 열었다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받았다는 얘기였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시에 안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이터 출처가 익명이었거든요. 한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고 들었어요. 이 자료를 믿고 발사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 한국 외교부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국제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기술팀은 달랐어요. 데이터가 정확하다며 발사 강행을 주장했죠.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갈렸더군요. 어떤 기사는 국익을 지켜라였고 어떤 기사는 국제 고립 우려였어요. 댓글란도 난리였죠. 그날 밤 저는 또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어요. 미국 측 내부 논의였죠. 상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비공식 데이터를 받았다는 정보가 있어. 출처를 추적 중이야.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표정은 관리했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 11월 20일이었습니다. 발사 일주일 전이었죠. 저는 사무실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국방부 우주사령부 연락장교 잭슨 모리슨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이 발사하면 우리도 곤란해져. 러시아 위성이 군사 자산이잖아. 충돌이라도 나면 외교적으로 난리 날 거야. 차라리 한국이 알아서 연기하는 게 낫지.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발사 연기를 권고한 건 안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더 파고들었어요. 일본은 어땠을까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걸 발견했죠. 일본 정찰 위성 2가와 3호가 같은 시간대에 근접 구간을 지나간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자국 위성을 먼저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보다 선제 조치를 취하고 싶어서 압박했던 거였죠. 유럽은 또 달랐습니다. 저는 EUSST 내부 문서를 확인했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단독 행동은 차기 우주교통 지침 표준화 논의에서 유럽 주도권 확보에 유리.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규범 위반 사례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이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도 안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었죠. 한국은 그 한가운데서 고립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죠. 저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거든요. 진실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구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언론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 누리호 국제안전 무시 강행 논란. 요미우리 신문 헤드라인이었죠. 기사엔 전문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CNN도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단독 결정, 우주안보 위협. 패널들이 나와서 한국을 비난했죠. 책임감이 없다고 국제 규범을 무시한다고요. BBC도 비슷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관계자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한국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죠. 국제 협력 정신에 어긋난다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공정한 보도가 아니었어요. 조직된 압박이었죠.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국제 여론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요. 발사 강행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했죠. 외교부는 연기를 주장했고 기술팀은 강행을 고집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 여론도 갈렸더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양쪽 의견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밀어붙여라. 국제 고립되면 끝이다. 한국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낸 데이터가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혼란만 키운 걸까? 11월 23일 밤이었습니다. 발사 나흘 전이었죠. 한국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남아 한국 발사본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화면엔 나로우주센터 회의실이 보였습니다. 서도현이 중앙에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발사본부 부책임자 박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어요. 우린 데이터를 믿어야 합니다. 국제 압박이 두렵다고 옳은 판단을 포기할 순 없어요. 외교부 담당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신뢰도 문제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요. 발사를 강행하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서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립과 안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안전을 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우리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굴복하면 그게 진짜 신뢰를 잃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철규 박사가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러시아 위성의 최신 상태였어요. 회전율이 또 증가했습니다. 22% 더 불안정해진 거였죠. 열애석 패턴도 계속 비정상이었어요. 이철규가 말했습니다. 이틀 뒤면 더 위험해집니다. 지금 발사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박선의 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국제 여론이 최악입니다. CNN, BBC, NHK 모두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요. 발사를 강행하면 외교적 대가를 치를 겁니다. 박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란 말입니까?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정치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란 겁니까?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서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전 허위 정보 보고로 좌천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웠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도현의 과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이번엔 틀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옳다고요. 외교부 담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죠. 최종 책임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어요. 사실상 손을 뗀 거였습니다. 박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발사 강행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죠. 서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서명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걸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은 결정을 내렸어요. 발사를 강행하기로요. 국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믿기로 한 겁니다.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낸 건지 알 수 있었죠. 이제 세계가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11월 26일이었습니다. 발사 하루 전이었죠. 워싱턴은 오후였지만 한국은 이미 새벽이었어요. 나로우주 센터에서 최종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랜트, 긴급 회의다. 지금 당장 와. 회의실엔 이미 1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국무부, 우주사령부 관계자들이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국방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발사를 강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어. 내일 새벽 1시경이야.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해. 국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어요. 공식 성명을 내야 합니다. 한국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옳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발사를 연기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상사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랜트,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정치야. 우리가 한국 편을 들면 러시아와 마찰이 생겨. 그게 더 큰 문제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미국은 한국과 거리를 둔다. 공식적으론 중립이지만 실질적으론 비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엔 나로우주 센터 모습이 보였어요.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누리호가 발사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발사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CNN이 속보로 내보냈죠. 국제사회 한국 압박 강화. 일본 NHK는 더 강경했습니다. 특집 방송을 편성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국을 비난했죠. 무책임하다고 위험한 도박이라고요. 유럽 BBC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국제규범 무시. 헤드라인이 그랬어요. 기사는 한국이 고립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발사 당일 아침이었어요. 나로우주 센터에서 최종 브리핑이 열렸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믿습니다. 발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국제 압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실패하면 책임질 겁니까? 윤 청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우리는 과학적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갈렸어요. 하지만 응원하는 댓글이 조금씩 늘고 있었죠. 데이터를 믿어라. 당당하게 밀어붙여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발사 4시간 전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긴장됐어요. 한국이 지금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도박이 아니라는 걸요. 데이터가 있었어요. 과학이 있었죠. 한국은 그걸 믿기로 한 겁니다. 이제 세계가 그 선택을 지켜볼 차례였습니다. 발사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벽 0시 13분이었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나로우주 센터 관제실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CNN이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한국이 국제 압박을 무릅쓰고 발사를 강행합니다.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톤은 회의적이었죠. NHK도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어요. 한국의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제 협력 정신에 어긋나죠. BBC도 비슷했어요. 30분 전이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기술자들이 각자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죠. 서도연은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15분 전, 러시아 위성의 최신 데이터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회전율이 또 증가했죠. 25% 더 불안정해진 거였습니다. 한국의 예측이 정확했어요. 5분 전, 국제우주감시망에 경고가 떴습니다. 워닝 새털라이트 인스터빌리티 디텍터드. 러시아 위성이 극단적 회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분 전, 누리호의 엔진이 점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발사대에서 하얀 증기가 피어올랐어요. 관제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박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1분 전, 카운트다운 음성이 울렸습니다. 60, 59, 58.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도현이 눈을 감았어요. 19, 8. CNN 앵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 6, 5.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4, 3, 2, 1. 발사. 누리호가 불기둥을 뿜으며 솟아올랐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로켓은 완벽한 궤도로 상승했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분 후. 1단 분리 성공. 3분 후. 2단 점화 성공. 7분 후. 페어링 분리 성공.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CNN 앵커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12분 후. 위성 분리 시작.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먼저 분리됐습니다. 그 다음 큐브 위성 12기가 차례로 사출됐어요.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15분 후. 모든 위성 분리 완료. 목표 궤도 600km 도달.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어요. 서도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우주감시망에 빨간 경고가 떴어요. 크리티컬 러시안 새털라이트 텀벌링 컨펌드. 러시아 위성이 완전히 제어 불능 상태로 돌입한 겁니다. 저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만약 발사를 하루만 늦췄어도 충돌 위험이 70%를 넘었을 겁니다. 한국이 옳았던 거예요. CNN이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누리호 발사 성공, 러시아 위성 동시 이상 징후. 앵커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발사 이틀 후였습니다. 11월 29일이었죠. EUSST가 긴급 공식 브리핑을 열었어요. 저는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유럽 측 대표 소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천문연구원의 초기 경고는 타당했습니다. 우리의 검증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EUSST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거였거든요. 소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우주감시 능력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CNN이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우주감시 능력 세계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했어요. 한국이 미국과 유럽보다 먼저 위험을 정확히 감지했다고요.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12월 2일 JAXA가 공식 입장문을 냈어요. 한국과의 우주감시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유미 타카하시가 직접 서도현에게 연락했다고 들었죠. 협력 회의를 제안했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는 거였죠. 하지만 어쨌든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랜트, 한국에 데이터를 넘긴 게 자네였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죠.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부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조심하게.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존중 같은 거였어요. 한 달 뒤 저는 한국에 갔습니다. 공식 방문이었어요. 우주감시 협력론에 차였죠. 나로우주센터를 직접 봤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시스템은 놀라웠죠. 정밀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서도연을 만났습니다. 처음 대면하는 거였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우린 이미 함께 싸웠던 사이였으니까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랜트 박사님.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 당신들이 데이터를 믿어줘서요. 우린 발사본부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기술자들이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도현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요. 데이터와 용기로요. 마지막 날 발사본부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발사 일정 관련 국제 상담 요청이었어요. 미국, 일본, 유럽 모두 한국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다고 했죠. 박준호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가 들리나 봅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며 서울이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압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갔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우주감시 시스템 평가 및 협력 방안. 상사가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보고서야.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건의하겠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누리호 5번째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엔 아무도 압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력을 요청하죠.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작은 나라도 데이터를 믿고 용기를 내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누리호 4번째 발사는 실제로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13기의 위성 모두 궤도에 안착했죠. 누리호의 성공은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뒤엔 분명 수많은 고민과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데이터를 믿는 용기, 국제적 시선을 견디는 힘, 옳은 판단을 밀고 나가는 결기가 있었겠죠.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한 건 바로 그겁니다. 작은 나라도 옳은 판단과 용기만 있다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이 그걸 계속 증명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누리호 발사를 보며 느꼈던 감동, 한국의 기술력에 놀랐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세계가 놀란 한국의 기술 이야기들, 숨겨진 성취들,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순간들을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